안녕하십니까, 김영필 김영사입니다. 대학별 출제 경향 분석, 한국외국어대학교 입문 예체능기 C형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한국외국어대학교, 여러분 아시죠? 학교 이름이 한국외국어대학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외국어대학교는요, 타 학교들에 비해서 이 영어 편입 영어 시험 문제가 굉장히 고급지고 수준 있게 나왔던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독해 위주의 대학이고요. 물론 외국어대학교 그러면 전통적으로 한 10여 년간 그럼 항상 옵니까? 시간이 부족한 학교, 어려운 학교, 이게 대표적인 외국어대학교 편입영어에 대한 평가였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 타 상위권, 즉요 한양대, 중앙대, 성균관대 이러한 상위권 대학들이 수준이 점점점 높아져서 오히려 외국어대학교의 수준은 그렇죠, 전과 다름없이 고난도를 유지하고 있고 시간이 많이 부족한 독해형 대학임에도 불구하고 타 학교들의 난이도와 시간적 압박이 점점 커짐으로써 외국어 대학교가 오히려 상대적으로 그렇죠, 시간이나 어떻게 보면은 난이도가 좀 덜한 것처럼 느껴지지만은 제가 볼 때는 외국어 대학교의 변별력은 항상 높아왔습니다. 그래서 골고루 문제를 출제하고 있는 외국어 대학교가 어떻게 보면 상위권 대학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학 중에서는 유일하게 종합적인 문제를 출제하고 있기 때문에 종합형의 문제를 출제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골고루 어휘, 문법, 논리, 독해가 골고루 전반적으로 좋은 학생들에는 반드시 전략적으로 노려봐야 되는 학교입니다. 물론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요, 외국어 대학교 조심해야 될 거는 이건 독해가 중심의 학교예요.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보세요. 어휘, 문법, 논리, 재진술, 독해형이 골고루 출제되고 있는 종합형 유형이고 출제 비중은 독해가 압도적입니다. 왜 독해가 압도적이면 30문제 가까이 나오죠. 그리고 논리 완성이 4문제이긴 하지만은 이게 이 앞부분이 거의 의미가 없는 게 왜 의미가 없냐면요, 30문제고 그래도 20문제고 어휘도 어렵잖아요 라고 얘기하는데 거의 4배 이상의 차이가 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배점의 비율이요, 뒤로 갈수록 굉장히 높아져요. 앞에 10문제 맞아도요, 앞에 10문제 어휘 파트에서 10문제 맞았을 때 9문제 다 맞았을 때요, 뒤에 독해 파트에서 2문제 틀려버리면 끝장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마 전략적으로는 저는 독해 파트를 먼저 보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시간이 모자란 학교예요. 시간이 모자란 학교인데 나중에 뭡니까? 독해 2개, 3개 남죠? 그러면 정말 다 합격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외국어대학교는 반드시 뒤에서부터 풀고 독해부터 먼저 해결하고 시간이 모자라도 어휘를 찍어야지 독해를 찍는 건 정말로 무모한 짓입니다. 그렇죠? 어휘, 동의어와 문맥상 유추 가능한 어휘가 출제됩니다. 참 재밌는 거, 최근에 상위권 대학에 어휘가 안 나옵니다. 근데 어휘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렇죠, 외대처럼 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맨날 여러분 학습하는 단어, 동의어, 단어, 동의어 이렇게 단어 뜻, 단어 뜻, 단어 뜻 이렇게 풀리지 않는 유형을 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동의어와 우리가 contextual이라고 했는데 문맥상에서 replaceable, 대체 가능한 contextual meaning이 가장 가까운 걸 찾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사전적 의미의 동의가 아니라 그 문장을 반드시 해석해 보셔야 되죠. 해석하고 그 해석한 내용에 그렇죠, 해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그렇죠, 여기서는 이런 의미로 쓰일 수 있겠구나. 그래서 first, primary meaning이 아닌 secondary, third meaning의 의미나 또는 문맥상에서 유추할 수 있는 단어를 물어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휘의 영역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해석력, 의미 파악력을 물어보는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게임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게임이 아니에요. 굉장히 다이어로 쓰이는 단어인데 그 문맥에서 잡고 그 문맥에서 어떤 단어가 도운지를 잡는 거예요. 그냥 막연한 게임, 경기 아니야 매치, 큰일 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외대는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어휘 문제조차도 해석을 필수로 요하는 대학이라는 걸 기억해 두시면 좋겠네요. 논리완성. 논리완성은 생각보다 딴 학교들에 비해서 논리완성이 약한 편이에요. 약한 편입니다. 그래서 짧은 단문형 위주로 나오고 보기 어휘를 정확한 개념을 그렇죠, 알고 있으면 그렇죠,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휘형이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 논리 문제가 어휘의 뜻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풀 수 있는 유형. 그렇게 크게 까다롭지 않고요. 세 번째 유형은 재진술 문제에서 제시문의 핵심 내용이 들어있는 선택지를 골라야 하는데 이때 정답에 해당하는 선택지는 본토 제시문과 다른 문법 구조나 표현을 쓴다. 큰 의미 없고요.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재진술 문제가 나온 학교가 외대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진술 문제는 반드시 특강을 들으시든지 재진술에 대해서 푸는 요령이 있어요. 푸는 요령이 있기 때문에 천기누설 강의나 기출 해설 강의 들으면서 재진술 2문제긴 하지만은요, 이 2문제가 당락을 겨룰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금만 시간을 투자하신다고 하면 재진술은 그렇죠, 쉽게 풀 수 있어요. 재진술은 어휘, 문법, 독해, 논리 모든 사항을 다 가지고 다 문제화시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요 재진술 문제는 종합형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 재진술 문제를 청기누설 강의나 기출해설 강의 들으면서 반드시 요 재진술 문제에 대해서 조금만 시간을 투자해 보세요. 그러면 재진술 문제 힘들지 않을 겁니다.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재진술 유형 문제라는 자체가 생소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겁을 먹고 들어가는데 전혀 겁내실 필요 없는, 그렇죠. 요런 푸는 노하우만 알고 있으면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과목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쉬운 영역이에요. 문법 문제에서는 빈칸에 알맞은 문법을 물어보는 문장 완성 문제, 문장 내의 오류 찾기 문제, 비문 찾기 문제, 보통 세 가지 문제를 알려주지 않는데, 그러니까 빈칸 채우는 문제, 블랭크 문제, 리트닝 익스프레션 또는 에러 커렉션. 에러 커렉션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밑줄 치고 틀린 데 고르세요. 아마 수험생들이 가장 익숙하죠. 밑줄 치고 틀린 부분 고르는 거. 세 번째가요. 문장 4개 주고 뭡니까? 이 문장에서 grammatically correct, grammatically incorrect, 그렇죠? 문법적으로 틀린 거나 맞는 거 고르는 건데, 이걸 정비문 문제라고 얘기하거든요. 정비문 문제인데 이 정비문 문제를 가장 힘들어요. 그래서 역시 문법 문제에서 이 정비문 문제를 가장 힘들어하고 학생들이 가장 많이 고통스러워합니다. 이 정비문 문제도 역시 외대 보기 전에 반드시 집중적으로 한 100문제에서 150문제 정도 풀어보시고 가시는 게 이 문제를 푸는, 그렇죠, 노하우가 몸의 근육으로 좀 익혀지셔야지 당황하지 않습니다. 맨날 똑같은 유형만 풀다가 다른 유형이 나오면 당황해서 못 푼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비문 문제에 대해서 꼭 연습하세요. 왜? 빈칸이나 에러 커렉션은 다른 대학들하고 유형이 겹치기 때문에 학생들이 많이 익숙해요. 근데 이 정비문 문제는 외대가 좀 특이하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정비문 문제는 따로 꼭 준비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독해, 다양한 유형. 그렇죠? 어떻게 보면 외국어 대학이라서 그런지 정말 유형도 다양하고 주제도 다양해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시간 대비 지문의 수가 많아서 시간을 정말 잘 활용하셔야 됩니다. 지금 현명하게 문제를 푸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다 읽고 이해한다면 푸다, 이게 아니고요. 문제가 물어본 게 뭔지 파악하고 빠르게 지문에서 그 내용 찾아서 빠르게 답하고 다음 문제 가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분명히 시간의 압박을 느끼셔서, 그렇죠, 외대에서는, 그렇죠,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없어요.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독해에서 시간 안배가 관건입니다. 시간 안배. 그러면 문제 풀이 전략으로 가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글 읽기 전략이 아니죠. 그렇죠? 물어보지 않은 거에 대해서 관심 갖지 말고요. 물어본 것만 찾아가는 거. 역시, 그렇죠, 기출 해설이나 청기누설에서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골고루 물어보고 있어요. 그래서 물어본 거를 반드시 문제가 쉽지 않습니다. 문제를 잘 파악한 다음에 그 문제에 해당하는 부분을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외대 편입 영어 총평을 해보자면은 영역별, 문제 유형별, 그러니까 영역도 그렇고 유형도 그렇고요. 서로 배점이 굉장히 많이 다르는 겁니다. 특히 29문제가 출제되는 독해의 경우 전체 평균이 73점이에요. 특히 뒤로 가면 문제 배점이 더 커집니다. 여러분, 비중으로 따지면 50문제 중에 절반 좀 넘는데 배점은 73점이라는 겁니다. 외대에서, 그렇죠, 독해형 문제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제한 시간 60분에 이 50문제를 푼다는 건 거의 뭡니까? 분당 하나씩 풀라는 건데, 독해 이거요, 읽어내는데 1분에, 그렇죠, 한 문제씩 풀기 거의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풀이 전략을 굉장히 잘 잡으셔서 독해 부분에서만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고, 앞부분을, 그렇죠, 아까 얘기했던 재진술이나 이런 문제에서, 그렇죠, 틀려주지 않는다면은 외대에서도 충분히 다른 수험생들보다 큰 변별력을 가지고 합격을 도모할 수 있는 대학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예, 외대요. 그렇죠. 조금 문제가 역시 힘들었던 대학이긴 하지만은 나름대로 특화된 유형을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외대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시험 직전에는 반드시 외대 특성화된 문제를 풀면서 외대에 맞는 패턴을 익혀가는 연습을 하시면 충분히 좋은 성과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수고하셨고, 좀 더 자세한 강의는, 그렇죠, 청기누설 강좌나 기출해설 강좌에서 마저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